이번 주 뉴욕 뉴저지 일원에 9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네이도가 뉴저지 머서 카운티에 상륙하면서 4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뉴저지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잉글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CNBC 본사 주차장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수천 달러의 주택 모기지 클로징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연방금융보호국은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갱단과 남미 갱단들이 이민자들을 이용해 상해 관련 보험 전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항만청 경찰관 200명 이상이 과도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이 리얼워터를 마신 후 갑작스러운 간질환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네바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억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토론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뉴욕 뉴저지 일원에 9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별로 내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약 6,300만 명의 사람이 위험할 정도의 폭염에 직면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에 이번 주 동안 9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하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트라이스테이트 지역별로 내일부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폭염이 18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고 이 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100도를 넘는 것은 물론 밤 최저 기온도 70도대 중후반에 무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21일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105도가 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위험할 정도로 더운 날씨에 직면했다며 여러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늘한 편인 북동부 메인주도 기온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열돔 현상에서 비롯한 무더위가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등 동부 전역까지 뒤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열돔이란 대기권 중상층의 고기압이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정부는 지난달 30일 냉각센터 수를 늘리는 등 폭염 대비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더위에 시달리다 숨진 이들의 숫자가 2021년에는 1,602명이었지만 지난 2023년에 2,302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냉각센터의 위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지난주 폭풍우가 뉴저지를 강타하면서 금요일 밤 토네이도가 뉴저지주 머스 카운티에서 상륙했다고 국립기상청이 보고했습니다. 폭풍이 주 전역으로 이동하면서 4만 개 이상의 주택과 기업에 전력이 끊겼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 토네이도가 뉴저지주 멀서 카운티에 상륙했다고 국립기상청이 보고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뉴저지를 강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쯤 로렌스 타운십에서 형성된 토네이도가 멀서 카운티에 상륙해 존슨 로드와 브론스윅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 많은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시속 80마일의 바람을 몰고 0.13마일을 돌았습니다. 폭풍은 주 전역으로 이동하면서 4만 개 이상의 주택과 기업이 전력을 잃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슈퍼셀이나 회전하는 상승 기류 없이 발생하고 작은 토네이도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토네이도의 강도는 EF2 이하인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전국에는 폭염부터 폭우, 눈까지 다채로운 기상 변덕이 펼쳐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반대로 로키 산맥에는 눈이 내리는 등 북서부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에는 6월 초반 기록상 가장 더웠으며, 정반대로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몬태나주 미줄리 인근 산지에는 15cm,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51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하늘에서 추락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뉴저지 패터슨에 위치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얼음 덩어리 추락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저지 패터슨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한 가정집의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패터슨은 뉴요크에서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으로 바쁜 비행 경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의 굉음이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의 굉음은 고메즈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몇 달 전 이 집을 구매한 폴 고메즈에 따르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세게 떨어졌으며 2층 천장이 갈라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비행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며 고메즈가 덧붙였습니다. 오후 9시 42분경 뉴요크 공항 근처에서의 항공기 운항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러 항공기가 그들의 동네 근처 혹은 바로 위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전문가들이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얼음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위험물질 배출 사고는 드물지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디폴 대학의 교통과 교수 조 슈바이터먼 박사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말했습니다. 또한 정말 드문 상황이지만 비행기의 화학성분, 물, 화장실 또는 비행기 외부의 어떤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메즈 가족은 얼음에서 냄새는 나지 않았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최대 $2만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월요일에 현장에 나와 조사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잉그우드 클리프스에 위치한 CNBC 본사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CNBC 본사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다름 아닌 CNBC 직원이었습니다. 범인 헐스쿠마 패틀은 어제 체포됐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뉴저지주 잉그루드에 있는 CNBC 본사 근처에서 한 남성이 CNBC 여성 직원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던 30세 피해자에게 29세 하르시쿠마 파텔이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파텔은 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했고 그는 공격 직후 달아났습니다. 데일리 보이스와 통화한 소식통은 파텔이 이전에도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무셀라 버겐 카운티 검사는 성명을 통해 30세 여성이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셀라는 수사관들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이유 없는 공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파텔은 일요일 뉴저지 자택 밖에서 체포되어 살인미수와 가중폭행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경찰에 구금되어 첫 번째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집을 살 때 주택 모기지를 얻어 클로징할 때 상당한 비용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수천 달러의 주택 모기지 클로징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부당한 정크 수수료 등 지나치게 추가되고 있는 요인들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대의 높은 몰개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가 냉각된 반면 공급이 딸려 집값만 오르는 주택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한 요인이 몰개지 클로징 비용의 급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주택 시세 평가, 타이틀 보험 등으로 수천 달러의 클로징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요인들을 정밀 조사해 부당한 정크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클로징 비용에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포인트, 사려는 집의 시세를 평가받는 홈 어프레이절, 저당 잡힌 게 있을 때 이를 커버해주는 타이틀 보험, 크레딧 리포트를 알아보는 비용, 첫 모게지를 얻기 시작할 때 내는 오리지네이션 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각종 비용들이 근래 들어 크게 올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바이어들은 몰개지를 종료하려 할 때 클로징 비용으로 수천 달러가 더 추가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전격적인 클로징 비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클로징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비용 가운데 지나치게 올렸거나 부당하게 부과하는 항목들은 이른바 정크 수수료로 분류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정크 수수료로 분류되는 부당한 클로징 비용에 대해서는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도록 강제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클로징 비용을 급등시켜 수천 달러씩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냉각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격적인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 갱단들과 남미 갱단들이 이민자들을 이용해 상해 관련 보험 전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척추 수술까지도 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러시아 갱단들이 이민자들을 미끼로 삼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갱단과 MS-13 멤버들은 뉴욕시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을 이용해 가짜 상해 관련 소송 및 보험금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민자들은 이 불법적인 보험 사기 행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갱단들은 경제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찾아내 이 같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척추수술과 같은 대형 수술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목수술과 척추수술 같은 수십억 달러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는 가짜 환자들의 수술을 돕고 뒷돈으로 현금을 챙기는 의사들이 제3의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통한 보험금 강탈 행위는 건강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또는 건설 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척추나 뼈에 나사를 박는 수술까지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체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소송을 거는 방식을 통해 100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액의 피해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망청 경찰관 중 200명 이상이 과도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어민 기자입니다. 항만청 소속 경찰관 가운데 200명 이상이 작년 한 해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챙겨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mpire Center for Public Policy 소속 켄 저라딘 연구원장은 이 같은 수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과 연봉을 챙겨간다면 그로 인한 예산 부족은 결국 교량 및 터널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항만청 소속 경관들의 작년 한 해 연봉 순위 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러셀 포란코 경관이 가장 높은 41만 376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연봉 가운데 23만 8,632달러가 초과 근무 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카로제로 보네로라는 경관은 작년 한 해 37만 8,833달러를 수령했고 그 역시 전체 수령액의 절반 이상인 22만 9,246달러를 초과 근무 수당에서 챙겼습니다. 무려 7명의 경관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20만 달러 넘게 챙겨갔으며 전체 수령액이 30만 달러를 넘는 경관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저라딘 연구원장은 일반적인 사업체에서는 한 사람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면 경영진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만청 경관 중 무려 200명 이상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10만 달러 넘게 수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 감독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재정관리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항만청 경관 초과 근무로 인한 지출은 총 9,600만 달러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경관 출신들이 경력을 이용해 연봉이 높은 항만청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주민들이 리얼와터를 마신 후 갑작스러운 간 질환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네바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억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리얼와터는 앞서 지난해와 2020년에도 여러 원고에게 2억 2,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심원단은 판매 금지된 리얼 워터 브랜드 식수를 섭취한 후 갑작스런 간 질환을 겪은 8명의 라스베거스 주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억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어린이 5명과 성인 3명을 포함한 라스베거스 주민들은 리얼 워터에 히드라진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갑작스러운 간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드라진은 로켓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관련된 어린이들은 생후 7개월부터 5살까지였으며 2020년 가을 리얼 워터를 마신 후 간 질환이 발생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구적인 간 손상과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습니다. 라스베거스에 본사를 둔 보건지구가 2021년 3월 중순 FDA 조사를 공개한 후 리얼워터 회사 측은 전국 매장에서 리얼워터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제기된 연방소송에는 리얼워터 직원이 수돗물과 E2 농축액을 혼합하는 물탱크를 제대로 청소하고 소독하지 않아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소비자와 요식업체,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물을 마시지 말고 이 물을 사용해 요리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배심원단은 2020년에 간질환으로 사망한 69세 여성의 가족을 포함해 역시 간질환을 앓고 있는 여러 원고에게 2억 2,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1월 대선을 넉 달 넘게 남겨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토론에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 고령 논란,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 물가 문제 등을 놓고 전 방위 난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은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90분간 실시간 진행됩니다. 이례적으로 청중을 배제한 것은 토론을 저해하는 환호와 야유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CNN 방송은 두 전 현직 대통령의 첫 지상 대결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토론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 외에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았던 4년 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최 측이 만든 새 규정입니다. 4년 전 첫 만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의 발언 시간을 짓밟았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입을 다물라며 그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전 토론에서 관찰된 방해를 제한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시간 준수와 성숙한 토론을 위해 사회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는 내용도 규칙에 넣었습니다. 모두 발언은 없고 마무리 발언 기회만 2분 주어집니다.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후보들은 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챙겨 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통상 첫 미국 대선 토론은 민주공화 양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를 공식 지명한 뒤인 9월에 열려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기 토론을 제안하고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첫 격돌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5%가 두 후보 모두 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공화 양당 후보였던 2016년 대선 기록 20%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웬디스, 파파이스 등에 이어 스타벅스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약 25%가 패스트푸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관련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계는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해 10달러 이하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5달러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주 음료와 아침 식사 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새로운 페어링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지난달 5달러 메뉴를 가장 먼저 발표했던 맥도널드는 6월 2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5달러 세트 프로모션을 다시 실시합니다. 뉴욕시 수도위원회는 수도요금 8.5%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7월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됩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단독주택 소유주의 연평균 수도요금은 지난해 1,088달러에서 1,181달러로 93달러나 늘어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수도요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요금이 오르게 되면 임대료 상승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된다는 역진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약 69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어 2035년쯤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저지 뉴악과 뉴욕 펜스테이션을 잇는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새 터널이 완공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외에도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엠트랙 등이 지원금을 분할해 부담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8시 30분 300만 달러 규모의 테너플라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로드 외곽의 허드슨 애비뉴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30분 만에 대부분의 불을 진압했지만 주택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대응 요원들은 방치된 촛불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맨하탄 207번가 지하철역 계단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명은 얼굴에 총을 맞고 다른 1명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은색 옷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서쪽 206번가를 따라 동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